세상을 움직이는 100가지 법칙 중에서 하인리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인리 법칙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하인리 법칙이라 함은 제가 일단 책에서 이야기해주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비가 낮게 날면 곧 비가 온다. 어린 시절에 어른들로부터 자주 듣는 말이었다. 제비가 낮게 나는 것은 먹이인 잠자리가 낮게 날기 때문이다. 잠자리가 낮게 나는 것은 공중에 습기가 많아서 날개가 젖기 때문이다. 잠자리는 잘 보이지 않지만 제비가 낮게 나는 것은 쉽게 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온다고 한 것이다. 그렇죠. 즉 제비가 단순히 그냥 낮게 날아서 비가 온다라고 하면은 뭐 미신처럼 믿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원리를 따져보니까 결국에 습기, 잠자리와 연결이 돼 있었다는 거죠. 제비가 낮게 난다라는 것이 결국 비가 온다라는 것과 이어지는 그 숨어있는 과학적 원리들이 있다라는 건데요. 이처럼 세상 모든 것은 징후를 앞세우며 다가온다. 그리고 흔적을 남기고 사라진다. 많은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예측했었어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런 얘기 들어보잖아요. 아, 내 그럴 줄 알았어. 걔 그렇게 하다가 그렇게 될 줄 알았어. 뭐 이런 식의 표현이라든지 그런 표현들이 결국엔 하인리 법칙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어떤 거냐? 네, 좀 더 이야기가 나오네요. 2008년 5월 12일 중국 쓰촨성에서 일어났던 대형 지진의 경우를 보자. 지진이 올 때는 어느 순간 불쑥 오지 않는다. 징후들을 앞세우고 초기 미진까지 앞세우면서 일어난다. 당시 쓰촨성에서 일어난 지진의 강도 7.8로 이는 30년 만의 대지진이었다. 쓰촨성 지진 역시 발생하기 전에 여러 징조들이 나타났다. 지진이 일어나기 보름 전에 후베이 은스시에 있는 관인탕 저수지에서는 8만 톤 가량의 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다. 아, 이렇게 지진이 나기 전에 이 저수지에 물이 어마어마한 물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네요. 목격자에 의하면 오전 7시경 고요하던 저수지의 물이 갑자기 소용돌이치더니 모두 사라졌다고 한다. 이는 저수지 바닥이 갈라지면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지진 징후들 중 하나이다. 아, 그렇군요. 지진이 날 것 같으면, 즉 이 땅이 흔들리거나 갈라지거나 하게 되면은 뭐 여러 징후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저수지, 호수 저수지에서 물이 갑자기 사라진다. 그렇네요. 자, 진앙지 인근에서는 우물물의 수위가 갑자기 높아졌으며 지진 발생 며칠 전에는 강물의 온도가 뜨거워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 이는 지층의 변화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지진의 징조들이다. 지금 저는 하인리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어떤 큰 사건이 발생되기 전에 작은 사건들이 발생한다라는, 또 지진 발생 10여일 전에 지진 운이 발생하는가 하면 지진 발생 사흘 전에는 이상 징후를 느끼는 수십만 마리의 두꺼비가 집단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지진 운이라고 저도 중고등학교 때 지구과학 시간에 배웠었는데 결국 땅이 흔들리잖아요. 땅이 이렇게 살짝 미세하게 흔들리면 우리가 볼 때는 작은 진동일 수 있는데 그 땅 위에 있는 공기를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 공기의 진동으로 인해서 구름이 이렇게 지진운이 형성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진운이 발생하기도 한답니다.
자, 지진운이란 지층 속에 있던 뜨거운 김이 갈라진 틈으로 흘러나와 형성되는 구름을 말한다. 아, 여기 나와 있네요. 이게 공기를 흔드는 게 아니라 그 갈라진 틈을 타고 흘러나오는 구름이를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주민들은 지진에 징조라며 당국에 대책을 요구했으나 당국에서는 이틀 연속 비가 내리고 수온이 상승했기 때문에 두꺼비들이 산란과 부화를 위해 이동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을 안심시켰다. 올림픽을 앞두고 대회 이미지를 의식해서 무시한 것일 수 있다라고 얘기도 있네요. 그러나 이는 곧 대대적인 대지진으로 이어졌다. 사회적인 현상들도 마찬가지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하인리 법칙이죠. 교통사고가 잦은 곳에서는 머지않아 대형 사고가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면 맞다. 몇 가지 잠재적인 징후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우연처럼 겹쳐질 때 큰 사건으로 이어진다. 한 번의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여러 번의 작은 사고가 지나가고 잠재적인 사고는 더 많이 지나간다는 것이다. 이것을 처음 통계적인 법칙으로 정립한 사람은 하버드 윌리엄 하인리였다. 미 해군 장교 출신의 하인리는 보험회사에서 보험 감독관으로 산업재해 관련 일을 하고 있었다. 크고 작은 다양한 산업재해들을 보면서 이런 사고들에는 분명히 상관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했다. 그는 보험회사에 접수된 5만 건의 사건, 사고에 대해 자료를 분석하면서 통계적인 상관관계를 밝혀냈다. 자, 이제 수치에 관련된 것들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에 의하면 한 번의 대형 사고, 이를테면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이전에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부상이 29건 발생했으며 부상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지만 사고가 날 뻔한 경우가 300건 정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1929년에 발표된 이 논문은 하인리 법칙으로 명명되었다. 상당히 재밌는 법칙이에요.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어떤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그것보다 작은 사고가 한 29개 정도가 있고 그거보다 더 작은 사고가 한 300개 정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300개 정도의 작은 사고들이 막 발생을 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많이 한 300개 정도가 될 때쯤 그러면은 그거보다 큰 사건이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좀 나타나고요. 그렇게 쌓이다가 결국에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으면은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김윤아님, 피디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기 오클랜드는 한여름, 우와, 운동하러 나가면서 시청을 유용한 지식 공유도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유용한 지식 공유도 항상 하고 싶습니다. 네,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인리 법칙, 즉 사회적 사건 사고에 적용해서 강력 범죄가 하나가 발생했다면 동일 수법의 경범죄가 29건, 범죄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범죄의 시도가 한 300건 정도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인리 법칙. 옛날에 얘가 그 서프라이즈 TV 프로 있잖아요. 서프라이즈, 거기에서도 이게 방송이 됐었어요. 저도 그때 가볍게 보고 이런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강의를 하면서 자료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하인리 법칙이 있구나라고 제가 또 이제 인식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이 책을 보다 보니까 이 책에서 제목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하인리히. 이거 좀 얘기해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 교통관련연구원에서도 발표한 것처럼 발표한 자료도 근사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신기하죠?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그 이전에 한 35회, 40회 정도의 가벼운 사고가 있었고 300여 건 정도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가 적발되더라는 것이다.
가벼운 교통사고나 경미한 접촉사고라도 자주 발생하는 장소에는 머지않아 대형 교통사고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하인리는 또 사고로 인한 재해 비용에 대해서도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가설을 내놓았다. 네, 송은교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의 사고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은 직접 비용이 하나라면 간접 비용은 넷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재해 비용 전체를 계산하려면 직접적인 손해 비용에다가 곱하기 5를 하면 된다.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손해보다는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손실이 더 크다는 이야기다. 그 하인리 법칙은 타이와 피어슨에 의해 훨씬 더 정교하게 분석되었다. 그들이 영국 보험회사의 사건, 사고 100만 건을 분석하여 발표한 결과를 보면 사망사고 1건 뒤에는 중경상 3건, 응급처치 50건, 물손사고 80건, 사고가 날 뻔한 사례가 400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법칙들은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칙으로 어떤 사회적인 큰 사건이 일어날 때도 특정 사건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사건들이 누적돼서 이어서 커지는 큰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제가 하인리 사건, 하인리 법칙이죠. 하인리가 밝혀낸 하인리 법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공감되시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간혹 뭘 자꾸 실수를 하잖아요.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꾸 실수를 한다면은 미리 이제 좀 알려주고 막아야 돼요. 그냥 그걸 내버려 두면은 그 작은 실수들이 반복되다가 결국 큰일이 터집니다. 정말 터져요. 저 역시도 제가 지도했던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학생들에게 작은 사례들, 작은 사건 사례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줘요. 이런 적이 있었다, 조심해라,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야기를 해주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해줘서 그걸 미리 예방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런 멘토가 주변에 없다면은 그냥 작은 일들, 가벼운 일들을 하다가 친구들이랑 큰 사고를 겪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부주의하다가 큰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큰 또 다른 크게 다치는 일도 겪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나 누군가의 부모님이신 분들은 미리미리 그런 작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했을 때 하인리 법칙이 있다. 이게 계속 누적되다 보면 언젠간 큰일이 터질 수 있다. 물론 그냥 큰일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적되면은 이건 하나의 신호일 수 있고요. 알려주는 걸 수 있고 징조일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예방하는, 조심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요, 하인리 법칙이었고요.